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지 나흘 만에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로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 함에 대해 한반도 이동을 명령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와 시진핑이 오늘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나흘 전에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시간이나 우리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네. 또 나흘 만에 다시 이렇게 또 긴급하게 통화를 시진핑이 전화를 한 거죠? 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지난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시에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미중 간의 정상 간에 뭔가 합의가 도출되기는 사실 어려웠지 않았느냐 예.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 북한이 나쁜 행동, 소위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이 이것을 억제하거나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도 하겠다 예. 할 정도로 하면서, 이건 말로만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칼빈슨 호라든가 갑자기 이 뱃머리를 돌려서 우리 이 한반도로 지금 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물론 이제 4월에 한반도 위기설이냐 하는 아주 뭐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정황들이 앞으로 이 위기설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런 것을 최대한 그 모면해보자, 또 막아보자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전화를 시도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의 전해진 말이 좀 관심인데, 한반도 비핵화는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미국을 향해서도 어떤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향한 일종의 어떤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고요. 예. 그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비핵화를 지지하고 추진한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세 번째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예. 이 세 가지 초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이런 것을 CCTV를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됐고, 예. 루캉 외교부 대변인 설명에서도 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됐습니다. 예. 이 말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 세 번째 요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중시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4월 위기설이라든가 군사적 긴장 고조되는 것, 이런 것들은 무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오늘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에 앞서서 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북한은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 중국이 도와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 그동안에도 이제 트위터에 여러 번 이제 비슷한 글을 이제 올렸었는데, 어제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떤 행동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군사적 행동 의지가 담긴 거죠? 군사적 행동이 아니다면은 이렇게까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는 소위 그 ICBM, 소위 운반 수단이 되겠죠. 그것으로까지 발전했을 때는 이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만약에 앞으로 그것을 쏘아 올린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그것을 뭐 사전에 요격을 해서 떨어뜨린다든가 어떤 이런 형태의 직접적인 그 군사 행동도 좌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데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리아 폭격이라는 결정을 좀 단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항공모함 칼빈슨 함의 뱃머리를 일단 한반도로 돌린 것 자체에서도 주는 메시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칼빈슨 항모 전단의 한반도 재배치의 의미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동안 계속 논의가 됐는데 예. 당연히 군사 공격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만, 예. 미 정부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비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거 도발에 대비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신중한 조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력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마라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발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태세를 미리 갖춰놓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저는 이런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예. 지금 한반도 주변 또 일본 주변에 항공모함 그 담당 항공모함은 원래 로널드 레이건호입니다. 예. 로널드 레이건 함인데 이 로널드 레이건 함이 지금 수리 중입니다. 예. 4월 말에 수리가 끝나서 이제 5월 초부터 다시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예. 현재는 작전에 투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 예.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진짜 쏴버렸을 경우에 대비 태세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 뒤에 밝혀진다면 예. 우리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또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칼빈슨호함을 배치를 해놨다가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한번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5월 초에 다시 로널드 레이건함을 재배치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은 무력 도발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전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 이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느 형식의 도발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칼빈슨함 주위에 구축함과 호위함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에는 SM-3라고 하는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이번에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칼빈슨함은 순양함 한 척, 구축함 두 척, 이제 세 척의 주요 예. 전투함이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항공모함은 순양함 두 척, 구축함 두 척, 핵추진 핵추진 잠수함 한 척, 그 다음에 지원 공급함이 한 세 척, 네 척이 따라다닙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배가 많은데 이 순양함, 구축함 세 척 다 이지스함입니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요격 미사일이 SM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SM-3 미사일. 이 SM-3 미사일이 요격용 미사일인데 그것은 원래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일을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지금 뭐 또 포항에서는 한미 군수 지원 훈련도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뭐 그것보다는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건데 예. 앞으로 그러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적인 조치를 하면 어떤 것을 할 거냐. 예. 가장 그 신빙성이 높은 것은 저는 그 미사일 요격이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소위 그 ICBM에 예. 해당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이것을 그러면은 요격을 한다 하는 게 이제까지 뭐 말만 했지 요격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탐지를 한다든가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그걸 요격으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그 격파시키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격을 하게 됐을 때는 북한이 여기서 보복 공격이 있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성공하면, 보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모함들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을 억제하고 있어야 예. 그런 대응 공격을 또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대응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한 뭐 100배 이상의 어떤 그런 보복 공격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한다는 것은 이 원천적으로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시위하는 전방위적인 형태가 아니냐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이 이번 주 토요일 아닙니까? 15일 네. 태양절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래요. 김일성 생일인데요. 6차 핵실험 또는 이제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제 할 가능성이 이제 크게 이제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상황에서는 또 뭐 약간 좀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어떤 경축일 자기네들의 이제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해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당일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적어도 이틀 전에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3일 전이나 4일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 경축일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에 맞춰서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소위 이른바 태양절을 앞두고 도발을 한다 했을 때 6차 핵실험이라든가
고강도 장거리 미사일 미사일 발사. KN-5A 예. 이 기종을 발사를 하면 이제 고강도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미 어제나 오늘쯤이 가장 적기였는데 도발을 할 날짜가 이틀 정도 지나갔고 예. 내일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발 날짜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당일에는 거의 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북한에서 이건 선전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 4월 15일 아침 노동신문 일면에 위대한 성과를 부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상황을 다 맞춰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도발을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2차, 3차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틀 전에는 도발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사이가 가장 좋은 날이었는데 지나갔고 내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하루 정도 남았으니까 도발할 가능성 이제는 뭐 3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5일에는 인민군 창건 예, 그렇죠. 기념 85주년이고요. 네. 핵실험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완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달 내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지금 북한이 이 핵실험하고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은 뭐 활발히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태양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또 구구절을 가는 이런 것도 있다든가 뭐 예. 이럴 때 기념절이 중요한데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래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자세히 보시면 북한이 이런 것을 또 절묘하게 그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이 이제 블러핑 형태로 예. 이제까지 자세히 보시면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말이죠. 예. 우리가 포착한 소위 그 위성으로 포착한 그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혹은 뭐 이번에 한다, 다음 주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할 때는 그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항상 그것을 이제 넘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쏘아 올린다든가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이번의 경우도 상당히 좀 그런 어떤 그 블러핑 형태로 예,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 아니면 뭐 핵실험 움직임 이런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예. 그 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시켜 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강대성이랄까 이런 것을 또 세계 만방에 나름대로 과시하고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표명하고 그래서 또 앞으로 나간다면 외교적으로 협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도출해내는 하나의 외교적 행위일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지금 뭐 태양절이라든가 아니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든가 이때 지금 바삭 다가와서 지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하기보다는 예. 아마도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판단하고 있지 않은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더 있다.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뭐 칼빈슨 호를 움직인다. 그리고 또 앞으로 소위 ICBM에 준하는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 요격의 준비 체제를 갖춘다 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대비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빠져버리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미국을 갖고 노는 예. 어떤 그런 또 그걸 과시하는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신용이나 속임수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그렇죠.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본래 이제까지 보면은 예. 사실 이제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항상 이제 우리 상업 위성을 가지고 예. 그 북한의 그쪽 그 시험 발사, 저희 이제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예. 그것을 가지고 곧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보인다. 곧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곧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걸 계속 해왔거든요. 예. 사실은 북한이 이게 굉장히 많이 이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이후에 했다는 점을 두 우리가 분은 또 자세히 볼 그 수가 도발 있습니다. 가능성을 조금 현재로서 그렇죠. 좀 낮아진 걸로 이렇게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보시는 조금 것 낮다고 같아요. 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시진핑이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긴밀히 얘기했고 뭐 네. 알려진 그 공식 브리핑은 이제 없었는데요. 대북 원유 공급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북한으로서는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군사적인 옵션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그야말로 추정의 문제고 이제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둘만이 알 텐데, 예. 이제 둘이 회담한 적이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겠죠. 예.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거론을 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근데 시진핑 주석 쪽에서 그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뭐 협조적으로 토론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을 겁니다. 예. 그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굉장히 극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중국이 그런 문제를 사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예. 지금 중국이 그쪽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비핵화를 주제로 해서 두 개의 주제를 주제로 대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노력을 먼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뭐 미국은 이제 중국 보고 이제 하라고 그러고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중국이 뭐 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원유 공급 중단, 예. 아마 미국이 그것을 강력히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으나 예. 사실 그 북한이 북한 김정은 정권 당국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이미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원유 공급을 중단을 해야지만 예.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중단이 되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김정은 정권 자체가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하는 자체를 좀 자제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가면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로 여러 가지 그 모색해보자. 그럼 이런 어떤 그 가능성조차도 막 넌저시 어느 정도 그 가능성 자체에서 이제 자기들이 뭐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예. 딱 부러지게 이런 것을 원유 공급 중단하겠다 하는 정도로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예. 하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태양절을 앞두고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네네. 뭐 일본 언론을 비롯해서 외신 언론들이 뭐 어제 대거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사실 두 분께서는 어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데, 그렇다면 지난 2012년에 태양절에 대규모 열병식에서 KNOA에서 공개한 것처럼 이번에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당시 2012년의 포인트는 KN-OA가 아니었고 예. 저 장거리 로켓 발사였습니다. 그냥 장거리 로켓. 네, 예. 그때 위성 관측 자기네들이 말하는 과학 위성 은하 3호를 그 기간에 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예. 외신 기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4월에. 이 로켓가 가다가 우리 서해 바다 앞에서 이게 말하자면 중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 대대적인 수모를 당했는데 예.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양으로 불러들였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과학 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 발사가 이번에 이벤트다. 그럼 예. 날짜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을 쏘려면 필리핀 동부 해상에 최종 낙하물이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예. 예. 이것은 미리 그 떨어지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학 위성이라고 자기들 주장하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 기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아도 또 위성에다 잡힙니다. 예. 알 수 있군요. 저희가. 네, 그래서 예. 지금은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토요일에 있을 로켓 열병식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열병식은 현재로서는 4월 25일 날 창군 기념일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미림 비행장의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움직임을 보면 현재로서는 4월 25일을 목표로 15일이 아니고 25일인가요? 네, 25일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지금 외신 기자들은 왜 불러 모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태양절에 나름대로 물론 이제 본격적인 군사 퍼레이드라든가 예. 그거는 물론 이제 4월 25일 그 인민군 창건 기념일 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러나 이번에 태양절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행사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자 여기에다가 일단 그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 자기들 김정은 정권이 사실 5년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이러한 강대한 어떤 그 정권으로 그 세우는데 성공했다 하는 것을 만만히 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군사적인 그런 위기 움직임을 보인 이유도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관심이 없으면은 전혀 북한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그 뭐 의미를 두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위기설 비슷하게 움직여주면서 그 다음에 그 강대성을 내보였을 때 예. 그만큼 그 효과가 2배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저 외신 기자들 이런 것을 불러 모았는 어떤 그런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 정부는 이제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 네, 아니겠습니까? 통일부도 뭐 북폭설, 북한 폭격설을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장관도 안보의 핵심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안심할 수 없죠. 지금 예.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입니다. 예. 분단 국가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과 북은 언제라도 휴전 전쟁을 중이죠. 할 수, 전쟁을 할 수 있고 예. 국지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 4월 위기설이라고는 지금 이 문제는 근거가 없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추가를 해보면은 예. 북한이 만약에 그 ICBM과 같은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예. 상당히 좀 그 군사적으로 좀 나름대로 뭐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긴박한 상황이 올 수는 있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번 그 미사일 시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될 때 시험 발사를 하게 될 때 이걸 그대로 안 둔다. 예. 요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요격을 한다는 그 자체는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 공격을 한다는 어떤 그런 또 가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한반도에 있어서 상당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크게 조성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 아마 위기설이 아니냐 예.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군사적으로 그렇죠. 저 옵션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고요. 미사일 발사 말고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핵실험을 했을 때는 사실 그 대응 조치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는 북한이 핵실험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또 서지가서 소위 외과 수술식 그걸 만약에 공격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 그건 상당한 여파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 미사일 시험 발사, 그렇군요. 이 장거리 미사일. 왜냐하면 운반 수단 자체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가격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면은 예. 아무리 수소 폭탄이든 뭐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 안 하거든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작은 핵폭탄이라도 이것이 운반 수단 자체가 소위 그 미국 서부라도 직접 도달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게 가장 위력하게 자기들한테 위험으로 다가온다 이래 판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예.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겠느냐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 YTN 객원 해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왕선택 통일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